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함수의 적분법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함수 적분법 뭐냐?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자, 부정적분 먼저 나오는데요. 부정적분이란 정해져 있지 않는 구간에서 적분을 해라 입니다. 자, fx dx를요 인테그랄 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자, 대문자 fx가 나오고 플러스 c. 자, 거꾸로 자, 이 식을 미분하면은 원래 소문자 fx 함수 꼴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3x 세제곱 플러스 1. 자,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3x 제곱 3x 제곱이 되죠.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0이라는 함수고요. 미분하면 똑같이 3x 제곱이 돼요. 즉 여기 1과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가 다르지만 결국 미분했을 때 값은 똑같아진다. 이 숫자들을 적분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음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을 한번 볼게요. 자, n제곱은요. 적분하면은 이 지수만큼의 1을 더해서가 여기 분모로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n 플러스 1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적분사도 c가 붙고요. 예를 들어 x 제곱을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dx 그러면은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 이런 꼴로 우리가 적분할 수 있죠. 자, 1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1을 적분하면 x 플러스 c. 자, 그 다음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 볼게요. 성질이죠. 자, k배 fx 한 것을 적분했을 때요. 이 k를 앞으로 뺀 다음에 fx를 적분해서 k를 곱해준 것과 같다. 그리고 fx랑 gx랑요. 합차한 것을 적분한 것은 각각을 적분해서 더한 값과 같다입니다. 넘어가서 정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정적분은 뭐냐? 정해져 있는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해라 입니다. 자, a랑 b라고 정확하게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서 함수 y는 fx 함수를 적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자, a서부터 b까지고 얘를 잘게 쪼갰어요. 몇 개? n개로 쪼갰습니다. 그럼요. 처음 시작하는 x좌표는 a인데 그 다음은 a 플러스 자, b에서 a를 뺀 것을 n분의 만큼 증가하겠죠. 쭉쭉쭉 나가서 k번째 요 순서가 되면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함수값은 뭐가 될까요?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를 kb만큼 한 값이 되겠죠. 네, 그럼요. 한번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k 값을 딱 정한다면은 얘는 뭐예요? y좌표, 높이죠. 얘는 각각 잘게 썰어진 직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은 거예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만큼의 높이고요. 그리고 각각 뭐예요? 밑변의 길이는 다 동일하죠. n분의 b 마이너스 a. b에서 a를 뺀 것을 n개로 잘게 쪼갠 그 한 변의 길이에요. 자, 얘를요 곱한 것을 k는 1서부터 n까지 다 더해요.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무한대로. 얘가 스무스 지동으로 잘게 쪼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값은 뭐랑 같으냐? a서부터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한 값과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자, 함수 fx 곱하기 델타 x 변화량이죠. 곱한 값은 이것을 1서부터 n까지 쭉 더한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 값은 얘랑 같다는 거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부정적분 fx라고 한다면 정적분 값은 A에서 B까지 fx dx를 한 값과 같다. 계산은요. 얘를 적분한 이 함수에 B를 대입한 것에서 A를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다음 정적분에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볼게요. 함수 ft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면은 자, ft를 적분한 것을 다시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맞죠? 적분하면은 대문자 fx가 될 건데요. 다시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다음 정적분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얘도 실수배의 합차에 대한 성질인데요. a에서 b까지 k배 fx dx 한 것은 k를 앞으로 빼서 a에서 b까지 fx dx 한 거랑 같습니다. 또한 a부터 b까지 fx랑 gx랑 더하고 뺀 것은요. 각각을 적분해서 더해주고 뺀 값과 같습니다. 3번이 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자, a에서 c까지 fx dx 한 거랑 c에서 b까지 fx dx 한 함수를 두 개를 합하래요. 그럼요. 잘 보세요. 여기 끝과 여기 끝이 같죠?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fx dx 한 함수가 이 값과 적분값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a에서 b까지 fx dx 한 값은요. b에서 a까지 fx dx 한 값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요 적분값과 요 적분값은 같은 값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ft dt를요 적분한다면 미분한다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x dx 한 것은 그것을 다시 또 미분했대요. 그러면 대문자 fx가 됐다가 다시 미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 함수값 마이너스 fx 한 값과 같다는 거. 다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한을 보겠습니다. 자, x분의 1분의 아까 얘기했던 이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요 얘는 뭐랑 같은가?
정말 이 값과 같을까? 하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적분하면은 대문자 fx가 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a에 대입한 값 빼기 그리고 a를 대입한 값 빼준 다음에 여기 x분의 1이 있어요. 극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된다? 자, 얘는 뭐예요? 미분한 값이랑 같잖아요. 미분한 값이랑 같다. 그럼 소문자 f랑 같다는 거. 다음 x-a분의 자, a부터 x까지 f d dt 하는 값이 fa랑 같은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x-a분의 1 대문자 fx x부터 a까지. 그러면은 요 대문자 fx에다가 x를 대입한 값 빼기 a를 대입한 값 빼준 다음에 자 똑같이 x-a가 분모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뭐랑 같다? f'a랑 같다. 얘는요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값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일단 넓이부터 볼게요. 넓이 보면은 fx 아래 a부터 b까지 이 넓이 부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넓이 s는요 a부터 b까지 fx dx fx를 적분한 값과 같다. 만약에 자 얘가요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예요. 하지만 넓이는 항상 양수니까 fx dx 여기 마이너스 붙인 fx를 dx 합니다. 결국 절대값 씌운 양수가 되는 그 값이 바로 요 s의 값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방법 볼게요.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근을 구하죠. 그럼 이런 대충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세 번째로 x축 위에는 바로 정적분 하시고요. 그 다음 x축 아래는 마이너스 정적분.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a에서 b까지 닫힌 구에서 연속일 때 하면서 y는 fx가 x축 x는 a, b에 둘러싼 이 도형 s의 넓이는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한 값과 같다. 자, 다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볼게요. 보면요. 자, 이렇게 둘 다 x축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둘 다 x축 아래에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a에서 b까지 fx dx 한 값에서 gx를 그 적분한 값을 빼준 값이랑 같고요. 두 번째는요. 자, 원래 얘는 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원래 음수인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이 함수를 더해줘라. 그게 바로 파란색과 빨간색 넓이 합이 나오겠죠. 근데 세 번째로 자, 이런 함수 우리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gx 함수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gx. fx가 위에 있고, 여기도 gx가 아래에 있고,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고, fx가 위에 있는 함수예요. 자, gx 함수에서 이걸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음수니까는 마이너스. 다음, 얘는 음수인 함수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 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이렇게 생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요, 절대값 씌워서 두 함수의 차에 양수화해서 그 절대값 씌운 다음에요. 그 값을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과 같다는 거. 풀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fx랑 gx랑 같은 근을 찾으세요. 만나는 점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찾아서 이 부분 s를 적분하는 경우가 있죠. fx, gx 그래프를 그리고 위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줘라. 위에서 아래를 빼준 다음에 그 값을 정적분의 활용, 속도와 거리 나가볼게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그쵸?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잘게 자르면은 그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가 있고 점점 더 느려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를 반대로 적분해요. 쌓고 쌓으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쌓고 쌓으면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 자 어떤 물건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의 속도는 양수죠. 근데 여기를 찍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뭐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리고 어떠한 그 결승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의 속도는 0이 되겠죠. 자, 물질 운동 방향의 반대래요. 그러면은 각각의 부호가 다르겠죠.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곱한 수는 항상 음수가 되겠죠.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 시각 T는 A에서 위치가 X0라고 한다면 자,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는 뭐가 될까요? 원래 있었던 그 지점 플러스 속도를요. T까지 적분한 값을 더한 게 바로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가 되겠죠. 다음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를 볼게요. 뭐예요? A에서 B까지 VT, DT를 적분한 값과 같겠죠. 다음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요. 자, 거리는 항상 양수잖아요. 거리가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절대값 씌운 VT, DT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확률과 통계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나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